모르니까? 결석이 없었던, 원래 우리 8명인데 9명 있잖아요, 지금. 2, 4, 6, 8, 9. 그럼 없는데. 갑시다. 그러면 얘네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사실 저는 그냥 외우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외워야 되는 애들은 다음 단원에서 볼 동명사 목적어를 취하는 애들이고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이 동사들은요. 하나의 맥락으로 그냥 뭉뚱그리시면 대충 맞아 떨어져요. 어떤 동사게요? 혹시 알아요? 투부정사의 특징 중에서 미래형. 그쵸? 미래성을 가지는 동사, 뭐 미래지향이라고 할까요? 의미를 보세요. agree 얘는요. 어떤 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예요. 야, 오늘 마라탕 먹을래? 싫어. 좋아. 그럼 앞서 할 일에 대한 동의를 하는 거고 ask는 무슨 뜻이에요?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하람아, 너 어제 우리 집에 가가지고 내 차 좀 닦아 놓을래? 말이 돼요? 이게 또라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뭔가를 요청하는 건 과거예요. decide 마찬가지입니다. 결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할 일을 expect 기대하다, 희망하다. 똑같죠? want도 마찬가지예요. 원하다. need요. 내가 필요해. 근데 나 어제 쓸 물건이 필요해. 말이 안 된다고요. 애시당초. 다 미래지향적 의미가 다분히 미래성을 띠는 동사들이에요. 얘네들은. want 마찬가지고 맨 뒤가 뭔가요? wish요. 똑같네요. 소망하는 거니까요. 다만 얘 정도만 기억해 놓읍시다. refuse는 그냥 refuse 투부정사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얘랑 의미 때문에 조금 다소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요. object가 동사로 쓰이면 뭘까요? 반대하다, 거부하다예요. refuse는 뭔데요? 거절하다. 비슷하잖아요. 의미가 비슷한데 원래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느냐 아니면 뒤에 전치사가 따라오느냐 혹은 동명사가 따라오느냐는 의미에 따라 갈리는데 얘는 좀 헷갈릴 거예요. refuse하고 object to ing하고 구분시켜 놓으세요. refuse 투부정사, object to ing예요. 그래서 object는 자동사나 전치사 to를 동반하고 뒤에 동명사가 따라올 겁니다. 얘 정도는 기억해 놓으세요. 나머지는 그냥 의미상 미래지향적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투부정사하고 동명사 중에 누가 둘 다 미래성을 누가 좀 더 미래지향적이에요. 그쵸? 요거 중학교 때 배운 거죠. 그쵸? 그래서 forget 투부정사 하면 그거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할 것을 잊어버려. 그쵸? 할 것을 잊다. 그럼 forget ing는요? 것을 그렇죠. 했던 것을 잊다예요. 동명사는 투부정사에 비해서 과거성을 지니고 투부정사는 봐봐요. I wish 투부정사라고 말할 때 난 투부정사 하는 걸 소망하는 거죠. 이거 현재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가상이에요? 가상이죠. 희망이고 소망이니까. 투부정사는 동명사에 비해서 가상성을 띄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 너랑 여행 가고 싶어 언젠가 이런 말을 한다고 치면 I want to go vacation 이런 정도로 표현하면 될 거예요. 아니면 I want to go trip with you 이런 식으로요. 근데 아직 안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투부정사의 특징은 가상성이고 미래성이에요. 동명사는요. 과거성을 지니고 가상성이겠어요? 얘는 반복해본 거겠어요? 해본 거예요. 인조이 뭐 목적으로 취해요? ing요. 나 이거 즐기는 거죠. 난 이거 좋아해, 즐겨. 왜 알아요? 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해봤으니까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건 반대의 개념인 거예요. 투부정사하고. 요 이야기 납득이 가시나요? 둘 다 되는 거요? 요 정도만 기억해 놓읍시다. 그 동명사 단어는 나올 건데요. 둘 다 되는 거는요. 시작 계속하고 호불호 해요. 뭐 두 번 다 보면 좋죠, 뭐.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투부정사, 동명사, ing 둘 다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그냥 한국말의 의미 카테고리 기억해 놓으세요. 시작, 계속, 호불호요. 그래서 시작, begin 스펠링 보소. begin, start,
계속 continue. 그다음에 좋아하다, 싫어하다. like, love, hate 이런 애들이요. 글씨가 위로 올라가네. 투부정사, 동명사를 둘 다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예요. 시작 계속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요. 둘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왜 외워야 되냐면 enjoy 뒤에 투부정사를 쓰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 나왔을 때 우리가 틀린 걸 알아볼 수 있거나 영작을 할 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인데 얘들은 둘 다잖아요. 그럼 아무거나 쓰면 되거든요. 사실 꼭 동명사를 취해야 되는 동사에 비해서 외웠을 때 이득이 별로 안 커요. 근데 알아놓으면 좋기는 해요. 둘 다 목적으로 취한다라는 걸. 그래서 몇 개 안 되니까 이만큼만 기억하세요. 시작 계속 호불호. 다르죠. 미묘하게 달라요. 왜 그러냐면 투부정사는 아까 말했듯이 앞서 할 일이고 앞서 발생한 일이고 아직 안 발생한 일이고 동명사는 과거에 해봤던 일이고 반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like 뭐 할까요? skating 이라고 말하면 나 스케이트 하는 거 좋아하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걸 꾸준히 해봤는데 이거 재밌더라. 이런 정도의 의미가 돼요. 근데 예를 들어 I would like 투부정사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이랬으면 좋겠어기 때문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의미 구분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마치 사역동사 목적어 죄송합니다. 직업동사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이랑 ing가 들어가는데 의미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둘 다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의미 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갑시다. 얘네들은 이제 1단원 동사 파트 수업할 때 저랑 수업을 한 친구들은 제가 적어드렸던 내용인데 이거 처음 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가 목적어, 진 목적어, 구조고요. 동사의 종류가 몇 개 안 되니까 하람이 시킬걸. 아니에요. 요게 지금 앞글자예요.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갖는 동사들의 앞글자. make, believe, consider, know, find, think예요. 그래서 요렇게 make 하나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인식이나 사고, 그러니까 생각이에요. 쉬운 말로 쓸까요? 인식이나 사고류의 동사입니다. 생각과 인식, 인지에 관련된 동사예요. 일단 동사 6가지 MBC, KFT라고 기억해 놓으시고 생각 관련 동사더라예요. 그러면 생각과 관련된 거니까 B에다가 bake 이런 거 생각 쓰지 않겠죠? consider 무슨 말이에요? 오형식일 때 consider 목적어 목적격 보어 I consider him a genius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를 천재라 고려하다는 이상하잖아요. 여기다 간주하다 인식하다예요. 그래서 find는 이때 오형식일 때 마찬가지입니다. 인식하다, 알게 되다, 깨닫다예요. know는 원래 아는 거고 think도 생각하는 거니까 나는 쟤를 바보라고 생각해? 인식하는 거죠. 걔를 바보라고. 요렇게요. 일단 요 동사 6개고요. 뒤에 오는 틀을 그냥 기억해 주세요. 오형식 동사 뒤에 얘네 뒤에 it 명사, 형용사, 그 뒤에 투부정사하고 대절이에요. 이 패턴이에요. 동사 뒤에 it 명사 혹은 it 형용사, 투부정사가 나오거나 대절이 나오거나 예를 들어 find it 뭐랄까요? difficult 투부정사 이런 식이에요. it 명사, 투부정사, it 형용사, 대절 이런 패턴.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얘네들은 오형식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오형식이면 뒤에 뭐랑 뭐가 와요? 원래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오잖아요. 여기 명사랑 형용사가 보어고요. 얘가 목적어예요. 근데 가짜예요. 여기가
진짜예요. 예문은 어차피 우리 교재에도 있는데 안 써도 돼요. 아이고야. 되게 병신 같은 문장입니다. 요런 패턴이에요. 주어, 동사고요. make, it, 명사, 투부정사. 이런 패턴이란 얘기예요. 패턴을 기억하세요. it, 명사, 투부정사. 아, 그러면 it이 목적어는 목적어인데 가짜 목적어예요. 가주어랑 비슷해요. 가주어 해석해요? 안 하죠. 얘도 해석을 안 하는 애란 얘기예요. 가짜니까. 그럼 여기가 목적격 보어고 뒤에 투부정사가 목적어예요. 그러면 오형식의 경우에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 두 가지 패턴이에요. 명사, 목적어를 뭐뭐로 만들다. 이렇게 명사로 해석되는 경우 I made her happy. 이딴 문장은 뭐라고 해석해요? 나는 걔를 기쁘게 만들었다잖아요. 여기서는요. 투부정사 하는 것을 무엇으로 만들었다? 규칙으로 만들었다. 그는 하루 종일 자는 걸 규칙으로 했다. 그래서 make it a rule 투부정사는 뭐뭐 하는 걸 규칙으로 삼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문들 보고 그러니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틀린 거예요. 오케이. 네. it을 빼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주어, 진주어 형태를 써놓고 it을 빼먹고 동사 투부정사 쓴 건 똑같은 거예요. 일단 패턴 먼저 좀 익혀볼게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 얘요. found요. 아까 본 단어죠. 여기 F에 걸려요. F, it, 형용사, 투부정사의 형태죠. it, 형용사, 투부정사. 요런 모양이에요. 그러면 아 얘가 가짜 목적어고 얘가 진짜 목적어구나. 그리고 find가 오형식으로 해석할 때 쓰일 때 얘 해석 어떻게 하자고요? find 오형식일 때 깨닫다, 인식하다. 그쵸? 인식하다, 깨닫다예요. 인식 동사입니다. 그는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럼 얘는 해석 안 할 거예요. 투부정사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요. 그럼 투부정사는요. Find a place to park downtown. 다운타운 도심부예요. 사람 유흥가 번화가요. 번화가에서 주차할 장소를 찾는 것이 어렵다는 걸 깨달았다, 인식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해석은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12번 볼게요. I consider it an honor to be nominated. 똑같아요. consider. 여기 있던 시잖아요. consider it honor 명사네요. consider it 명사 투부정사.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면 얘가 가짜 목적어니까 해석 안 해요. 여기가 진짜 목적어예요. nominate는 지명하다예요. 주로 시상식 같은 데서 수상 후보로 지명하다 이런 유형의 지명이에요. 그럼 나는 투부정사 하는 것을 an honor. honor는 뭐예요? 영광, 영예로 consider 뭐다? 그렇죠. 간주하다 여기다예요. 그럼 합치면 뭐예요? 나는 뭘 영예로 여겼다? 지명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 정신을 차려라 이 자식들아. 요거요.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요 내용은요. 진짜 많이 중요해요. 요거는 1학년 때 내신 문제로도 되게 자주 나오는 편이고 얘는 모의고사 어법 문제에서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요 패턴을 되게 잘 쓰실 수도 있어야 되고 틀리면 틀린 걸 알아볼 수도 있어야 돼요. 네. 12번이요? 나는 지명되는 걸 영예로 여겼다. 그쵸? 물론 그건 없긴 한데 뭐 뒤에 좀 달아드리면 뭐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씁시다. 뭐 공어 반복이라 안 쓴 것 같기는 한데 남이 얘가 후보자예요. 나는 후보자로 지명된 걸 명예로 여겼다.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얘는요. 오답이 되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책에 친절하게 첫 번째 형태가 쓰여 있어요. 얘가 주어, 얘가 동사인데 오형식이에요. 이만큼이 목적어고 이만큼이 목적격 보어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가주어 할 때 그랬잖아요. 가주어, 진주어는 안 쓰면 죽여버린다는 건 아니라고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다만 읽기가 불편할 뿐이지 우리 말고 원어민들이. 근데 목적어, 목적격 보어에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가거나 대절이 들어가면 반드시 가목, 진목을 써야 됩니다. 가목, 진목을 안 쓰면 틀린 문장이 돼요. 그래서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왜 쓰는지는 나중에 합시다. 요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다가요.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오른쪽에다 오형식 문장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나 대절은 쓸 수 없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가 목적어 진목 구조로 바꿔야 돼요. 얘는 의무 규정이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단조야 써라. 글씨라도 쓰면 덜 졸리지. 여기요. 여기다가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틀린 거 맞았게요, 틀렸게요 문제가 나오는 패턴은요. 이런 패턴도 나와요. 얘가 가 목적어고 얘가 진 목적어니까 가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명사는 뭐밖에 없겠어요? 가주어는 항상 뭐예요? 이슈요. 가 목적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that을 쓴다거나 아니면 this를 쓴다거나 뭐 복수형으로 this를 쓴다거나 다 틀린 거예요, 그냥. 이 자리는 가 목적어 자리니까요. 약속된 자리예요. it을 쓰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결국에는 외워놓으셔야 판단하기 편할 거예요.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를 이끄는 동사들, 자주 사용되는 동사들. 그래서 MBC, KF, C면 좋았을 건데 C가 안타깝게 없어서 아무튼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보어 역할 갑시다. 주어가 주격보어 역할을 할 때는 주어랑 동격 관계가 성립한다. 요렇게 써놓읍시다. 이게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 명사적 용법에서 명사적 용법이 아닐 때는 동격이 아니에요. 당연히. 자, 우리 준 좀비들아 나를 좀 봐봐요. 이제 쓰시고 보어가 될 수 있는 건 뭐하고 뭐예요? 명사 또 동사? 형용사요. 문장에서 보어가 될 수 있는 건 명사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문장 형식 부분 1단원 우리 교과서 요 교재 1단원을 되게 꼼꼼하게 잘 봐야 돼요. 이게 사실은 뼈대고 기초라서 문법에서 I am 뒤에 내가 맨날 똑같은 거 씁니다. 저는 I am 탐이 있고 I am happy가 있어요.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이형식 동사예요. 이형식 동사, 비동사 뒤에 오는 명사, 형용사 뭐예요 이게? 문장에 구조로 주격, 보어잖아요. 컴의 품사는 뭐죠? 명사요. happy의 품사는 뭐예요? 형용사요.
이렇게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면 둘이 어떤 관계예요? I하고 탐하고 같아요. 그죠? 둘이 이퀄이에요. 근데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면 어떻다고요? 안 돼요. 어디 아픈 거라고요? 맨날 기쁘면 이상하잖아. 저희 조증이에요, 이게. 그죠? 이렇지 않아요. 환자예요, 이건.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들어갈 때는 이퀄이 아니라 주어에 대한 서술어 역할을 해요. 이게 형용사 보어의 특징입니다. 형용사 보어는 주어를 서술합니다. 요거 되게 중요하니까 머리에 잘 박아 놓으세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로 가볼게요. 13번. The best habit. 뭐 중학교 때 열심히 한 분들은 다 똑같은 얘기라 아는 건데요. 최고의 습관이란 이게 주어죠. 이다. 뭐이다? Not to have bad habits. 뭔 뜻이에요? 그죠? 나쁜 습관을 갖지 않는 거다요. 봐봐요. 최고의 습관이란 나쁜 습관을 갖지 않는 거다.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도 되고 형용사적 용법도 되죠. 그럼 보어 자리에는 명사도 들어갈 수 있고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정신 차려라. 그러면 얘는 이 투부정사는 왜 명사적 용법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하실래요? 그죠? 최고의 습관 이퀄 뭐예요? 나쁜 습관 없는 거예요. 둘이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어랑 주어랑 이퀄 관계일 때 이걸 명사 도어라고 부른다고요. 이 보어가 명사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 쓰지 마세요. 썼다가 바로 넘길 거예요. She seems sick.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seem은 몇 형식 동사게요? 이 형식 맞아요. 여러분들 일단 한 다음 주 정도 해가지고 문장 1형식, 2형식 동사 좀 외워가지고 시험 좀 봅시다. 쭉 테스트로. 사람이 옛날에 한번 했죠. 1형이 그때 있었나? 없었나요? 1학년인데요. 아니 1형이요. 1형 없었나요? 1형식, 2형식 동사의 종류는 진짜 좀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수동태 단어도 써먹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게 거의 뼈대예요. 뼈대. 1, 2형식 동사를 머릿속에 박아놓는 게. 일단 봅시다. 얘 2형식이에요. 그럼 이 자리는 얘가 주어고 얘가 2형식 동사면 얘는 뭐예요? 문장 성분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중에 뭐예요? 보어요. 무슨 보어? 주격 보어예요. 큰일 났네. 저기 선생님들 저기 문장 형식 구분 이렇게 정인데 아무튼 갑시다. 그냥 바쁘니까. 그럼 봐봐요.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하고 형용사라 그랬죠. 요 새끼는 누가 봐도 뭐예요? 형용사예요. 그러면 형용사 보어 특징은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쟤는 어때 보이는 거예요? 아파 보이는 거예요. 항상 아픈 상태이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슬프니까. 이퀄이 아니라고요. 어떤 관계? 서술이요. 주어에 대한 서술이에요. 이 여자의 상태가 어떤 거예요? 아픈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다른 애를 써볼게요. seem의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갔어요. She seems to study hard. 이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게요? 형용사적 용법이게요? 그죠? 형용사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To study hard. 얘 맨날 이러고 있으면 과로로 죽어요. 그죠? 이 아이의 상태예요. 얘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예요. 요거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가봅시다. 5형식의 이제 목적격 보어 자리인데 잠깐만요. 되게 당연한 걸 고를게요. 5형식 문장 형태 어떻게 생긴 5형식이에요? 그죠? 이게 5형식이죠? 그러면
오형식 동사들 중에서 이제 반 구성이 많이 바뀌어버려가지고 똑같은 말을 두 번 해야 돼서 좀 불편한데 아무튼 여기에 나열된 동사들 저는 여러분들이 좀 문법 공부를 할 때 좀 덜 외웠으면 좋겠거든요. 이 동사들을 외우지 마세요. 얘네들이 어떤 동사인지를 기억하세요. 근데 이 말은 기억해야 돼요. 내 말은 오형식 동사들 중에서 여기 나열된 이러한 동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얘네들은 목적어에게 행위나 변화를 요구하거나 권장하거나 허락하는 동사예요. 여기다가 유발까지 씁시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뭔가를 하도록 요구하는 동사예요. 혹은 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힘을 주거나 유발하다. 즉 일으키는 동사예요. 이 말을 겁나 쉽고 바보처럼 쓰면 시키는 류의 동사예요. 하게 만들다 정도의 의미로 쓰이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행위나 변화를 요구하거나 유발하는 동사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수월합니다. 근데 봐봐요. 목적어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유발하고 권장하고 뭐 시키고 허락하고 결국은 뭔가를 시키는 동사들이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고 써 있어요? 투부정사예요. 근데 시키다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 중에 제일 유명한 애가 무슨 동사 있어요, 우리? 사역동사예요. 그죠? 근데 사역동사는 뭐가 들어가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이요. 그죠? 그러니까 걔가 이상한 애인 거예요. 요렇게 이어져야 돼요. 목적어한테 뭔가를 시키는 동사는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가 따라옵니다. force 뭔 말이에요? 동사예요. 강제하다예요. 강제하다. 억지로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요? 투부정사 들어가요. order 명령이에요.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뭐 들어가요? 투부정사요. 뭐 여기는 없네요. cause 무슨 말이죠? 유발하다죠. 목적어가 뭔가 하게 유발하는 거예요. 보어 자리에 뭐 들어갈까요? 투부정사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 외우는 것보다 한국말 외우는 게 수월하잖아요. 목적어한테 뭔가를 시키는, 변화하게 하는 그런 동사는 목적어 뒤에 뭐 쓴다? 투부정사 쓴다. 네. 중요하다. encourage요? 권장하다예요. 권장, 격려하다, 뭐 고무하다라는 말 알아요? 끝이다 이런 건. 고무는 시키다라고 써야 좀 자연스러우니까. encourage는 뭐냐면 이거잖아요. 어이구 잘하네 조금만 더 해볼래? 이거예요. 우쭈쭈 내 새끼 잘하는구나. 저기 뭐 애기가 걸음마를 해요? 와 이러면서 아가 여기까지만 걸어와 볼래? 한 발만 더? 이게 encourage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키는 걸 부드럽게 시키는 게 encourage죠. 그래서 예문 하나만 읽고 갑시다. 요 뒤에 있는 말은 그냥 당연한 얘기니까 패스요. 14번. This app allows you to watch your pet in real time. 이 앱은요. allow 뭔 말이죠? 허락하다죠.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네가 뭐 하게 허락한다? 네가 네 반려동물을 애완동물을 in real time. real time은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실시간이요. 그쵸?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 투부정사요. 의문사 투부정사는 뭐랑 사실상 같은 애냐면요. 의문사, 주어, 동사랑 사실 거의 같은 애예요. 의주동을 줄여놓은 게 의문사 투부정사예요. 그러면 요 의주동이라는 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얘기를 하고 갑시다. 의주동 이름이 뭐예요? 뭐라고 불러요? 얘 공식 명칭. 의문사, 주어, 동사를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고 의문사로 출발하는 주어, 동사, 절이죠. 그래서
의문사절이라고도 불러요. 간접 의문문의 속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뭐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면은 사실 여러분 딱 지금 시기에 배우는 지금 정리하는 문법이 정말 기초고 뼈대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정법 뭐 이딴 거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에 살짝 의미만 얹으면 돼요. 별거 없어요, 사실. 일단 간접 의문문은요. 얘는 항상 명사 역할을 해요. 그럼 문장에서 명사 역할은 어떤 자리에 들어가는 게 명사 역할이에요? 저거 뭐 그쵸. 주어, 목적어, 보어예요. 그 중에서 명사의 역할 중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조금 짜게 가지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꽤 중요한 분류예요. 그럼 투부정사는 전치사 뒤에 와요, 못 와요? 못 온다 그랬잖아요. 의주동은 전치사 뒤에 올까요, 못 올까요? 옵니다. 그래서 근데 얘 이름이 뭐라고요? 의문사? 절이라 그랬죠. 근데 전치사 뒤에는 구가 와요, 절이 와요?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구요. although는 품사가 뭐예요? although는 품사가 뭐죠? 접속사요. although 뒤에는 뭐가 오고 despite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저 although 뒤에는 뭐가 오고 구가 와요, 절이 와요? 어림이지. 절이 와요.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전치사는 뒤에 절이 와요, 구가 와요? 구가 와요. 여기까진 따라왔어요. 근데 요 새끼 이름이 뭐라고요? 의문사 절이라고요. 전치사는 뒤에 뭐 와야 된다고요? 구요.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기억해 놓읍시다. 전치사 뒤에 오는 유일한 절이에요. 절은 의문사절이에요. 전치사는 뒤에 뭐가 오는 놈이에요. 근데 그 뒤에 절이 올 수 있다면 그 절 대가리에는 항상 의문사가 있어야 돼요. 의주동의 형태여야만 합니다. 이거는 꽤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 접속사에서 또 할 거예요. 이 말 좀 기억해 놓으세요. 전치사는 뒤에 구가 오는 건데 전치사 뒤에 절이 온다면 그 절은 무슨 절밖에 없다? 의문사절밖에 없다. 간접 의문문밖에 없다예요. 간접 의문문은 워낙에 중요한 애라서 지금 투부정사하다 곁다리로 센 것 같지만 일단 여기서 한번 정리해놓고 뒤에 가서 또 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간접 의문문은요. 의문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what은 의문사로 무슨 뜻이에요? 찬주야, 침 흘른다. what 뜻이 뭐예요? what. 무엇이죠? 무엇. 그럼 걔 품사가 뭐예요? 무엇이? 무엇이라는 단어의 품사가 뭘까요? 이렇게 바꿔볼까요?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었을 때 을이 붙으면 그게 뭐예요? 문장에서 목적어요?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밖에 없어요? 명사요. 그럼 what의 품사는 뭐예요? 명사예요. how는 뭔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how의 품사는 뭘까요? 부사예요. 일단 뭐 아무튼 2번은 그냥 지웁시다. 1번을 그냥 하나만 합시다. 이거 2번 하다가는 날샐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봐봐요. 의문사 주어 동사를 간략하게 줄인 형태가 의문사 투부정사예요. 간단한 문장을 써볼게요. 쓰지 마세요. 뭐래요? 뭘 해야 할지. 그쵸? 얘를 줄여볼까요? 이걸 줄이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What to do요. 그죠? 의문사 주어 동사를 줄여놓은 게 의문사 투부정사예요. 오케이? 같은 거예요, 애초에. 말을 짧게 하기 위해 줄이는 겁니다. 반복되잖아요. 얘도. 그러니까 지워요.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말을 짧게 하기 위해 줄여놓은 형태고 유일한 예외가 우리 교재에 잘 쓰여 있어요. 의문사 Y는 투부정사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의주동 중에서 유일한 예외예요. 다시 말해 Y 투부정사 이건 틀린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의주동은 항상 명사 역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석도 명사처럼 해주시면 돼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1번이요. 16번이요. What to do next is 이만큼이 주어네요.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무엇을 할지가 되겠죠. 무엇을 할지는 이렇게 뒤에 주어니까 는 붙을 거예요. 그 다음에 the question is how to achieve 까지만 끊읍시다. 질문은 뭐다? 어떻게 달성할 거냐다. 얘랑 얘가 같은 놈이죠. 주격 보어 명사 역할이에요. Nobody knows 동사예요. 목적어 역할이네요. When to buy and sell 언제 사고 팔지를 이렇게요. 그 다음에 19번 We asked our guide where to go 우리는 가이드에게 ask 사형식 가능하죠? 뭐뭐에게 뭐뭐를 묻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물었다예요. 20번 I'm not sure about whom to trust 얘는 아까 이야기했죠.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간접 의문문 의주동이 할 수 있다고요. 얘 의주동으로 바꿔봐요. whom to trust요. 그러면 얘 뭐라고 써야 돼요? 해석해 드릴게요. I'm not sure. 난 확실하지 않아. 잘 모르겠어. 누구를 믿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의주동으로 바꾸면 뭘까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죠. 주어는 뭐예요? 누가 믿어요? 나요. 그럼 써봅시다. 의문사 뭐 쓸 거예요? who. 정확히는 whom이에요. I. 오케이. 내가 믿어야 할지니까 trust요. 요렇게요. 방금 이거 해석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격 대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주어 자리에는 주격,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whom을 써도 상관없고 whom 대신에 who를 써도 되지만 우리는 기왕이면 whom을 씁시다. 정확한 구분을 위해서.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면 30분에 종치나요? 40분인가 30분인가 원래?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시간표상 원래 몇 분이죠? 종이? 30분인가요? 맞아요? 어차피 1분 뒤에 종이 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30분에 종친다고 보고 오늘이 1월 9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숙제는 여기 125쪽까지 일단 하시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요. 수동태 단원 숙제 드리면서 여기 연습 문제 건너뛰었잖아요. 116에서 118 이번에 엎어서 합시다. 하고 116에서 118까지 추가 포함 그리고 워크북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 단원 몇이에요? 21까지요. 요거 하고 워크북은 21까지 유닛 얇은 책 없어요? 누가 아무나? 20 유닛 21 끝나는데 몇 쪽이에요? 오케이 37 아니요. 8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 단어는 53, 4, 5 하면 되죠? 요렇게